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균우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2주 만에 또 오셨습니다. 제인정 네.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주세요, 변호사님. 네. 오늘은 좀 전에 저희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얘기 나눴는데 굉장히 좀 어디서도 좀 다룰 수 없었고 또 잘 모르고 있는 네, 그런 그렇죠. 토픽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눌까 하는데요. 네. 혼전 계약서. 요거 드라마에서 보면은요. 맞아요. 약간 네네. 이 재벌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가면서 써라. 사인해라 뭐 이래가지고 그렇죠. 뭐 그런 재산에 네. 관한 그런 얘기는 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민 1세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국의 문화와 여러 아. 가지 관습법에 유스트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기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그 컬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많이 있어요. 맞아요. 특히 이 프리머리탈 어그리먼 내지는 또 프리너프셜 어그리먼이라고 부르는 이 혼전 계약서는 사실 미국에서 태어난 꼭 우리 대한민국에서 와서 우리가 2세라고 부르지만 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흔하게 자주 결혼 전에 이제 서로에 대해서 재무 관계도 알고 또 앞으로 생활을 할 때 둘이 같이 공동 계좌를 만들어서 쓸 건지 각자 네네. 돈을 관리할 네네. 건지 오.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반반씩 생활비를 넣어서 그건 공동 계좌로 하고 나머지는 각자 한달치 이런 거를 서로 디스클로즈 서로 이렇게 오픈을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신체 검사가 또 해서 네. 유전인자나 이런데 선천적으로 아. 나쁜 질병 거는 같은 거. 없나 네네. 또 이렇게 불치의 병에 걸릴 네네. 그런 인자는 갖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커플들도 되게 많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렇게 이혼 상담할 때 보면은 한국 분들은 되게 감정이 뭐라 그러지 이모션 이모셔널한 편이에요. 네. 감정적으로 많이 하시니까. 감정적으로 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흥도 많고 맞아요. 근데 또 화도 잘 내고 그렇죠. 네, 또 참을성이 어떨 때는 조금 인내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쵸. 그러면 좀 이해가 될 일을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들 딸이 둘이 있는데 이제 다 결혼을 했어요. 예. 네. 그런데 제가 메리지 카운슬링 하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면 여기 자란 2세들은 자기네들이 결혼하기 전에 메리지 카운슬링 가는 거예요. 오. 너무 그럼 메리지 좋다. 카운슬링 가서 뭐 하냐면은 이렇게 성격 테스트 네네. 그다음에 두 사람이 어떤 것들이 맞고 어떤 것들이 안 맞을 수 있나 아. 그다음에 성격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하면은 그거를 어떤 각도에서 이해해야 되나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혼전 계약서 하기 전에 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있을 때 행복한 사회가 오고 그렇죠. 이제 건강한 국가가 맞아요.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가정을 이룰 때 이게 치사하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서로 못 믿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좀 잘 알고 그렇죠. 서로를 네.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고 특히 가자는 거죠. 그 이성 간의 연애를 할 때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되게 이제 매력적으로 끌려서 이제 핑크빛 이런 그 예, 호르몬이 예, 막 예, 예. 나오면 콩깍지가 씌지요. 네, 예.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하는데 또 살다 보면은 그 틀린 것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혼 상담할 때 이렇게 쭉 보면은 상대방의 이렇게 혈액형이나 성격의 타입에 따라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반응을 어떻게 하는 거를 이런 메리지 카운슬링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한 3세션, 4세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몇 시간씩. 네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그 성격 테스트해서 그 메리지 카운슬링 한 거를 제가 우리 자녀들 통해서 들어보면은 너네 둘이는 아주 잘 맞는다. 내지는 어떤 부부들은 이제 너무 성격이 안 맞으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알고 노력해야 가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재무 관계도 빚이 많이 있으면은 서로 알고 결혼하는 게 좋고 그렇죠. 성격 같은 것도 이렇게 테스트해서 서로 네. 잘 맞는지 또 안 맞더라도 어떤 걸 노력하면 되는지 네. 그러면은 그 나중에 잘 모르고 가지고 있던 자기 스스로 만든 기대에 대한 실망 기대치에 대한 기대치 않은 예. 실망 또 이런 뭐라지 화가 나는 거 네. 이런 것 때문에 이혼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이제 혼전 계약서도
미리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젊으니까 미래는 네.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지금 가난한 사람도 나중에는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가 그럼요. 있고 또 부모한테 재산을 받았더라도 그걸 잘 운영을 못하고 또 허튼 데다가 쓰고 네, 뭐 그럴 운이 안 가능성이 좋아서 있네요. 사업이 네. 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결혼할 때 시점은 20대, 30대, 40대 다 좀 젊은 편이기 네네. 때문에 네네. 미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음. 그냥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재무 같은 거를 다 이렇게 디스클로즈를 해야 돼요. 혼전 계약서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왜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할 때는 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걸 하면 나 못 믿어? 어. 이런 네. 얘기를 많이 아주 했었죠. 꼬치꼬치. 그러니까 예전에. 이 문화가 참 다른 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걸 네. 한다기보다는 음. 사주궁합을 보고 네, 네. 어떤 역술이나 맞아. 이런 걸로 인해서 뭐가 네. 어떻다 저떻다 그 정도고 음. 뭐 서로가 어떤 그래 너의 채무나 뭐 혹은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한다면 너무 속물이야. 네. 그런 얘기 많이 그게 했죠. 한국의 그 문화와 가치 기준이 좀 유교적인 데서 왔기 맞아요. 때문에 네네. 서구처럼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게 서로한테 이렇게 상대방을 못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를 다 디스클로즈해서 더 끈끈한 관계, 그렇죠.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 또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결혼 생활 네. 그런 데에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히스토리를 좀 이렇게 네. 돌아보면은 미국도 지금서부터 40년, 50년 이전 세대에는 네. 지금보다 상당히 보수적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런 혼전 계약서가 뭐 100년 전서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70년대, 80년대 들어서 이제 이런 이슈들이 많이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네. 그 이전에는 법원에서도 야 혼전 계약을 미리 만들어서 네. 나중에 부자 될 수도 있는데 네. 뭐 이혼하면은 뭐 한 달에 2,000불 이상은 안 준다 할지 2만 불 줄 수 있는 사람이 어. 근데 그렇게 그럴 할 수 수도 있고 있겠구나. 재산도 예를 들어서 내가 벌은 돈은 다 내 거고 너는 집에서 가정부는 가정용. 아니지만 어. 하우스와이프였으니까 그치. 내가 뭐 아무것도 안 머저리티 했잖아. 재산을 다 가져간다 할지 이렇게 불공평하게 그렇겠네요. 하는 이런 것들이 그 덜 주고 능력이 있는데 네. 네. 상대방한테 위자료도 덜 주고 재산도 덜 주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혼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 그렇겠네. 과거에. 네네. 네, 그래서 이런 혼전 악용될 수 있는 계약서를 거죠. 이렇게 법적으로 잘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아. 근데 이런 혼전 계약서가 이렇게 좀 파퓰러하게 된 시점이 70년대, 80년대고 1983년도에 네. 저도 뭐 이름은 잘 외우기가 어렵지만 뭐 통일 주법에 대한 전국 위원회의라는 걸 열었어요. 왜냐면 이게 모든 주가 그리고 또 가정법은 또 특히 이혼 이런 네네. 거는 결혼 주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네네. 미국이 50개 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주마다 법이 다 다를 수도 있고 판례도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그 주에 있는 그 전국 위원회의라는 거를 1984년에 처음으로 열고 또 거기서 상의해서 이제 통일 혼전 계약법이라는 거를 최초로 만든 게 1983년도예요. 그러면 이제 계약법을 얼마 만들었으니까 이 38년 전이니까 네. 그렇지만 이게 여러 주가 모여서 이런 거를 가이드라인 했기 때문에 이거를 각 주별로 채택을 한 거예요. 거기서 네. 네네네. 왜냐면 그 전에는 가이드라인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어느 주는 될 수도 있고 어느 주는 안 될 수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좀 틀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이 그 UPAA라고 Uniform Premarital Agreement Act 약자로 이제 UPA라고 하는데 네네. 이 혼전 계약법, 통일 계약법을 캘리포니아가 채택을 한 거는 86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한 뭐 35년 그럴밖에 안 정도밖에 됐네요. 네.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서도 아주 올드 제너레이션은 이런데 익숙하지 않을 수 그럴 수 있어요. 있겠네. 그렇죠. 저희 같은 거죠,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니 네. 그러면 이 요구사항 같은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법적 요구사항 같은 예. 네, 실제로 이제 그 혼전 계약서는 요구 사항이 네. 어떤 권리나 의무 이런 거를 좀 약간 제한하는 경향이 있잖아. 미리 또 정하는 거고 아. 네, 그렇죠. 나중에 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그렇죠. 거를 이제 미리 지금 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거를 꼭 넣어야 되는지 또 어떤 거는 넣으면 안 되는지 넣었는데 모르고 넣었지만은 이게 인포스가 안 될 수도 있고 그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많은 분들은 이제 이혼 상담 같은 거 오셔서 혼전계약서 이런 거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뭐 싸우다가 네. 내 남편이 술 먹고 화를 내서 뭐 물건을 집어 던졌달지 근데 이제 자고 나서 제정신이 돌아와서 아, 내 어젯밤에 이제 미안했다 그러면은 이거 실제로 있는 일들이에요. 예. 반성문 같은 거를 이제 쓰게 하는 거예요. 아.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어. 내지는 또 이제 가정 폭력이 의외로 한국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이게 네. 절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면은 그냥 말로 하고 참고 이래야 되는데 뭐 물건을 던진달지 손찌검을 한달지 이제 그랬는데 그런 거를 잘못하면 형사상 처벌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집이 세 채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번만 더 잘못하면 이 집은 내 거다. 네. 그다음에 뭐 제가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저희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잘못하면은 뭐 통장에 있는 돈 전부 다 내 거다. 그래서 이렇게 각서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것도 이제 효력이 될 수 있나요? 아니, 제 얘기는 효력이 없다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많이 쓰잖아요, 원래. 네, 그래서 아무 소용 없는군요. 각서 100장을 네네네. 써도. 집에서 아무리 뭐 잘못했다고 반성문 쓰고 각서 쓰시고 본인이 사인을 하셔도 네. 지장 찍고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를 아셔야 되니까 네. 그 시간에 대화하고 이렇게 좀 자숙하는 시간을 갖고 더 건전하게 사는 게 좋은 거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게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네네네.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두 사람이 뭐 결혼 전에 막 상의해서 한글이든 영어든 쓰고 사인하는 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네, 두 사람 간에 예. 네, 근데 혼전 계약서는 반드시 양쪽 다 변호사를 사야 돼요. 네. 한쪽만 이제 경제적 능력에서 변호사 사고 나머지 한쪽은 예를 들어 유학생이야. 그냥 학비 내는 것도 빠듯하고 어떻게 지금 그걸 결혼 사? 준비도 그것 때문에 하기도 힘든데 내가 네. 뭐 변호사 비용을 그치. 막 1,500불, 2,000불씩만 내면서 나 돈이 도저히 없다. 그러니까 혼자 알아서 해. 그런 거는 혼자 알아서 한 사람이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꼭 혼자만 있어야 할 경우에는 되는구나. 예, 무효가 이게 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와 또 의무와 이런 그렇죠. 것들을 제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네. 혼자서 온라인 설치해서 뭐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네. 계약을 한 계약서는 물론 예외 사항이 하나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은 무효예요. 네. 그래서 양쪽 다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네. 네. 내가 막 변호사 비용을 어포드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타이트한 경우는 상대방한테 네가 혼전 계약서를 만드는 건 나도 동의한다. 근데 나는 변호사를 구할 여력이 없어. 그럴 경우는 상대방한테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지불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약혼한 사이라 할지라도.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주로 이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재산에 관한 분할, 네, 또 네. 관리, 네. 또 이 재산이 부부 공동 재산이냐 별도 재산이냐. 제가 이렇게 프리마리탈 어그리먼 상담 오신 분들 중에 3분의 1은 재혼하신 분들이고 나머지 한 40%는 주로 부모가 네. 신랑 측이든 신부 측이든 부모가 예를 들어서 뭐 콘도를 하나 사줬다. 네. 뭐 사는 집을 뭐 명의를 이전해줬다. 그런데 얘네들이 잘 살지 못 살지 모르겠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혹시 이거 내가 아들한테 집을 하나 사줬는데 한 3년 살다가 이혼하고 며느리가 방 가져간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돼서 부모님들이 상담을 오신 분들이 3분의 1 정도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 아들은 믿는데 며느리는 못 믿고 내 딸은 믿는데 사위는 못 믿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그리고, 경우가 제 네. 얘기는 실질적으로 좀 많다는 거고 오. 재혼하신 분들은 먼저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혼을 했더라도 이렇게 초혼한 사람에 비해서 내가 결혼하기 이전에 있었던 재산의 다 내지는 상당 부분을 배우자한테 준다는 사람보다는 자식한테 주고 그렇죠. 싶다고 네, 한 맞아요. 사람들이 네. 절대적으로 많아요. 네네. 배우자한테 한 푼도 안 주겠다는 사람도 간혹 있고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상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죠. 법적인 의무 또 너무나 이렇게 네. 비양심적으로 네. 영어로 unconscionable하게 해서 상대방이 능력도 안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스파우스 서포트를 하나도 안 주는 어. 계약서를 작성한달지 이런 것도 나중에 법원에서는 그거 unconscionable하다. 상대방이 능력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렇죠. 교육도 비슷하게 받고 대학교 나왔든지 대학원 나왔든지 직장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뭐 어카운턴트 일하는데 한 사람은 컴퓨터 소프트 엔지니어로 일을 해서 네. 두 사람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할 당시에 젊으니까 그럴 때 스파우스 서포트를 안 줘도 된다는 건 유효하지만 예를 들어서 결혼한 와이프가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네. 앞으로도 일할 계획이 별로 없고 자기는 애 셋 낳아서 잘 키우고 네. 훌륭한 가정주부가 되겠다. 근데 이런 그 배우자고 결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쪽이 의사야. 네. 나는 네. 월급이 1년에 이제 30만 불 받는데 네, 네. 너 이혼하면은 한국말로 국물도 없어. 한 푼도 안 주겠어. 네. 근데 이런 계약은 이제 enforce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게 이유가 그 substantial hardship이라 그래서 상대방이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안 준다고 너무 셀피시하게 횡포죠, 횡포. 네, 불공평하게 그렇게 한 계약들도 또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상의할 때는 대부분 부모한테서 준 재산은 일반적으로 별도 재산이긴 해요. 근데 왜 혼전 계약서에다 그걸 넣어야 될까? 근데 살다 보면은요, 부부가 이렇게 물론 화목하게 살아서 별도 재산이 궁극적으로는 자녀들 잘 키우고 공동 재산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부가 이렇잖아요. 한때는 좋았다가 그렇죠. 오늘 내일이 아니라 1, 2년 지나면은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오기도 하고 결혼 힘든 생활에 일이 굴곡이 왔을 때 있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별도 재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와이프 이름을 넣어줬어요. 부모가 준 예. 재산에. 네. 그럼 와이프 이름을 넣어줄 때 그때 선물로 주는 기프트 법적 효력이 그때 발생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내가 결혼 전에는 별도 재산이었는데 살다가 화목하게 살면서 와이프 룸을 이제 등기에다 넣어줬어요. 네. 뭐 조인 테넌시나 네네.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보통 많이 넣거든요. 네네. 조인 테넌시는 죽으면 네 거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는 사람이 재산을 다 가져가는 게 예. 조인 테넌시고요. 네. 네.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부부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undivided interest, 가르지 않은 인트레스트가 반반씩 있는 거니까 네. 각자가 자기 몫을 유언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조인 테넌시 이런 거는 나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그런 그 권리증이기 네. 때문에 유언 같은 걸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혼전 계약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그 재산의 성격이 바뀔 수 있는데 그렇네요. 혼전 계약을 만들어 놓고 바꾸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혼전 계약을 만들어 놔서 이거 별도 재산이라 했는데 지금과 같은 그런 그 명예 이전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게 트랜스뮤테이션이라 해서 재산의 성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꿀 수도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사업을 한 사람들은 사업이 잘 돼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사업을 해서 빚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혼전 계약할 때 비즈니스를 자영업을 특히 하시는 분들 예. 중에 뭐 파산의 있어요. 위협이나 예. 뭐 빚이 위험이 많은 사람은 어떤 배우자들은 이 사업체에 대한 어떤 라이어빌리티도 나는 지지 않겠다. 이런 거를 혼전 계약서에 원하면 또 둘이 합의하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부부 공동으로 많은 분들이 세금- 벌은 걸 나눠야 된다는 거는 익히 들어서 아는데 빚도 나눠야 된다는 거는 잘 안 들어가지고 모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내가 진 게 네. 아닌데. 네, 그래서 이 부부의 공동 권리와 책임은 말 그대로 벌은 거를 에셋을 나누는 것도 있지만은 빚이 생기면은 같이 같이. 책임져서 갚아야 되는 의무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재산의 성격을 정하는 거나 그다음에 비즈니스 같은 거를 관리 감독하는 거나 또 네.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재산을 처음부터 결혼하기 전에 뭐 인컴 프로퍼티 같은 거를 막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관리는 누가 할 것인지 네. 또 소득이 생기면 소득은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걸 정하기도 하고 결혼 기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후에 이혼하면은 스파우스 서포트를 얼마를 주겠다. 예. 뭐 10년 후에 결혼하면은 뭐 얼마를 주겠다 이런 거를 에스티메이트해서 일반적으로는 리즈너블하게 작성을 해 놓으면은 그게 페어했을 때 결혼 생활이 조금 이렇게 집에 기초공사가 잘 돼 있듯이 네. 너무 언페어하게 하면은
하나만일 수도 있고 속으로 내가 이렇게 너무 차별 대우 받은 그렇죠. 것 네. 같아. 그래서 모든 게 섭섭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거 상담할 때는 가능하면은 페어하게 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재산의 성격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이런 거를 모르고 하고 나서 나중에 그렇죠. 이혼하러 오신 분들이 몰랐다 이거예요. 그걸 할 당시에는. 그렇죠. 네. 그거 원상으로 다시 물릴 수 없냐? 물릴 수 없어요. 음. 모르고 한 책임을 다시는. 그 한 사람들이 지금 다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음. 다음에는 이제 이런 그 변호사가 이런 텀들을 다 정하고 어떤 분들은 그럼 뭐 아이가 태어나면은 뭐 내가 애를 다 키우게 할 수도 있냐 막 이런 거를 미리 집어넣을 수 있냐 그런 질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아이에 관한 거는 항상 법원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 양육 부분은. 네, 그렇구나. 자녀는 뭐 태어났던 자녀든 이렇게 재혼하신 분들은 벌써 그럴 수 아이들이 있으니까, 미성년자 네. 예, 자녀들이 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에 관한 거는 항상 그 기준이 best interest of the children 그래서 아이의 최선이 뭔가 그러니까 미리 정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기보다는 encourage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조항은 인포스 들어가지 할 수가 않군요. 없어요. 예. 만들어 놓는 건 자유인데 집행이 안 돼 그러면은 하나마나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항상 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이는 뭐가 아이에 대한 최선인가를 네. 법원이 결정권을 갖도록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 저희가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와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네네네 하지 하겠습니다. 말아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이 네. 혼전계약서의 중요성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네.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인정 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 모셔서 이 혼전 계약서 그리고 혼후 계약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오늘 다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한 진짜 번에는 방대해요.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슈는 아닙니다. 근데 우선 네. 오늘 제인정 변호사님께서 그 필요성이나 또 거기에 네.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이해가 쉽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저조차도 혹시 이제 뭐 아이들 이제 뭐 향후에 미래에 네. 아이들에게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이거 되게 따지고 보면 또 합리적인 그러니까요. 어프로치고 서로에 예. 대해서 더 많이 그리고 사는데 재정적인 게 가장 우리가 가까이 부딪히고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잖아요. 당연하지요. 네, 그 부분이 그래서 맞아. 예를 들어서 스튜던론 같은 게 전문직도 학비가 되게 많이 들잖아요. 기숙사비까지 뭐 다 론 받은 많이 사람은 들죠. 네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지만 빚이 예를 들어서 20만 불, 30만 불 있는 거는 네. 집 몰기지 페이먼을 갖고 있는 거랑 같아요. 그렇네. 그래서 이거를 알고서 서로 같이 노력해서 그쵸. 이제 같이 재산도 모으고 이러면은 이렇게 갈등이 훨씬 덜 생기겠죠. 모르는 그렇죠, 것보다.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은 뭐 지금은 코비드 때문에 뭐 큰 행사 같은 거 뭐 결혼식 같은 거 하지 않지만은 네. 과거에 보면은 이렇게 한쪽하고 이쪽이 좀 재정적으로 밸런스가 안 만들었을 때 무리를 해서 맞추느라고. 네, 크레딧 카드 빚을 다 내는데 상대방한테 또 이렇게 디스클로즈 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맞춰줬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보니까 크레딧 카드 빚이 결혼식 경비 쓴다고 막 2만 불 들어 있고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이 선물 사준 것도 다 빚으로 사줬고 이러면은 그렇네. 이게 하나 좋았던 의미가 없는 거지. 네, 기쁨이 그냥 이렇게 약간 부담으로 이렇게 그렇죠. 바뀌어서 이렇게 화목한 결혼 생활에 좀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사소한 일로. 그렇네. 예, 네, 뭐 또 결혼 생활은 또 싸움이 사소한 있는. 일이 쌓이다 보면은 옛날에 좋은 감정들이 거기에 다 묻혀서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enforceable한 그러니까 효력이 있는 그 이혼 그 혼전 합의문 네, 혼전 같은 합의서. 경우는 네. 양쪽이 변호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경험이 약간 없는 변호사들이 이제 실수하기도 하는 부분이 둘이 다 모든 게 합의가 됐어요. 네. 합의가 된 다음에 합의가 된 최종 본을 한쪽 변호사가 다른 쪽 변호사한테 보낸 이후에 7일 동안에 네.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잠시 결혼 날짜를 예를 들어서 뭐 9월 1일로 잡았는데 예, 급하다고 8월 15일 날 와서 이거를 막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서류를 보낸 게 결혼 5일 전에 받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둘이 합의했으니까 사인하면 사인하고? 그것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7일이 안 7일 돼서 정도의 생각할 기간이. 시간이 내고 한 주셔야 시간 빼고 네. 모든 합의문이 이루어진 다음에 최종본을 받은 이후로 7일. 다시 7일을 기다렸다가 7일 이후에 사인해야지만 이 혼전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너무 라스밋하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그러네요. 않고요. 네. 결혼 날짜 잡아놓고 3, 4개월 전에 해야지 시간도 충분하고 네. 또 파이낸셜 디스클로저 같은 걸 안 하고 나는 대충 얼마 벌어. 아. 난 집이 뭐 있어. 그렇게 해서 말로만 한 것도 나중에 다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재정에 관한 서류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서류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에 관한 거는 월급 받은 페이첵 스톱이나 뭐 지난 1, 2년 동안의 인컴 텍스 보고서랄지 내가 은행에 돈이 결혼 전에 뭐 5만 불 있다 그러면 뱅크 스테이트먼트도 제출을 해야 되고 집이 있다 그러면 집 등기 같은 것도 줘야 돼서 적은 그 서류들이 네. 서류로 프루브를 하는 정도의 파이낸셜 디스클로저를 양쪽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부채도 마찬가지고요. 아. 내가 스튜던 론이 뭐 지금 8만 불 남아 있다 네네. 그러면은 스튜던 론 스테이트먼이랑 네. 이거를 이제 작성하는 양식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 Declaration of the Financial Disclosure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에셋하고 라이비티를 적는 저희가 보통 패밀리 로에 쓰는 142, 142 양식에 이런 자산 부채를 자세하게 적는 가정법원 양식이 있거든요. 네네. 보통 그 양식을 작성해서 서류를 다 디스클로즈 안 하고 말로만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무효의 네네.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무효가 되는 게 이제 이렇게 뭐 너 이거 안 하면 결혼 안 하겠어. 뭐 우리 엄마가 예. 이거 안 받아오면 안. 그러다 우리 부모님이 너 이거 사인 안 하면 우리 결혼하지 말래. 뭐 이런 식으로 강요. 네.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푸시. 끊어서 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뭐 강요에 의해서 한 거. 네네.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거. 이런 것들도 다 무효로. 무효예요. 아. 네. 서로의 합의하에. 예, 합의하에. 제가 심지어는 이제 결혼하신 분들 중에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실화인데 중국 교포인데요. 네. 이제 한 25년 전에 중국에서 결혼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잠시만 사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아. 그다음에 이제 미국 와서 살면서 근데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뭘 잊어버렸나? 이혼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아, 그다음에 이혼. 여기 미국에서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이혼하고 세 번째 여자하고 또 결혼을 했는데 잠깐 이혼을 안 했는데도 그렇게. 아니 해외에서 이혼해 해외에서 결혼 결혼했으니까 사실이니까. 사실 이민국도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모르지. 방글라데시에서 결혼했는지 차이나에서 결혼했는지 한국에서 결혼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모르겠네요. 모르지. 그렇게 해서 그 두 번째 와이프는 영주권까지 받았어요. 이혼 안 하고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네. 근데 오. 저는 세 번째 결혼한 케이스를 도와줬는데요. 그래서 가서 이분이 또 이렇게 나이브 하셔가지고 첫 번째 결혼을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제가 이혼을 다시 하고 첫 번째 와이프랑 어. 그 다음에 지금 사는 와이프랑 결혼을 다시 해서 지금 이민수속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인포스 할 수 있는 것만 좀 얘기했는데 인포스 할 수 없는 것들도 좀 많이 있고 네. 우리가 뭐 잘 아는 유명인 중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네. 결혼을 3번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뭐 33살 정도 결혼하신 걸로 아는데 그때 벌써 자산이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뭐 꽤 있었죠. 200 맞아요. 밀리언 정도 맞아요. 있었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 이방카 와이프한테서 자식을 셋을 낳고 네.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결혼한 뭐 말랑가 하는 그 영화 배우 네네네. 때문에 이제 15년 동안인가 산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서 두 번째 결혼해서 또 딸을 하나 낳고 네. 그다음에 그 두 번째 결혼한 사람하고 이혼한 다음에 그 지금 이제 멜라니아. 멜라니아 여사랑 예. 결혼해서 또 아들 하나 낳고 그런데 세 번 다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프리너프셜 어그리먼이 엄청 복잡하게 다 그렇겠네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미국은 프리너프셜 어그리먼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이게 뭐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요. 이게 재산뿐만이 아니고 미래 설계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네. 분이 결혼하면서 사실 때 네.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잘 살자 이거 아니고 그냥 혼전 계약서 이렇게 해서 다 오픈하고 이렇게 돼 있다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해야 더 발전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도 제가 이렇게 잠깐 기록을 찾아보니까 결혼할 때 재산이 200 밀리언 넷 에셋이 있었는데 그 선거할 때 연방 선거위원회에다가 제출한 2015년에는 네. 자기 재산이 1.4 빌리언 달러고 부채가 265 밀리언이라니까 넷 에셋이 1.1 빌리언 달러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그 뭐 학교, 부동산 엄청 늘어난 뭐 거잖아요. 엄청 네. 네, 엄청 늘어나니까 분명히 이제 이런 그 복잡한 그 뭐죠 프리너브 어그리먼은 네.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한 50만 불 뭐 이렇게. 그럼 저는 여기서 시간이 없지만 네, 네. 한 가지가 여쭤보면은 만약에 혼전 계약을 안 하면 네. 미국에서는 그러면은
다 반반씩 나눠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혼전 계약이 어. 없을 경우는 부모한테 받은 돈, 기프트로 받은 거, 죽어서 증여 상속 받은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이틀, 오너십이 막 이렇게 섞이지 않는 동안은 계약이 없어도 일단은 별도 재산이니까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죠, 결혼한 그러네요. 다음에. 그래서 더욱더 네, 필요한 그렇지만 거죠. 결혼해서 벌은 모든 돈은 한 사람은 일 안 하고 한 사람은 80시간 일했더라도 그 반반이라는 같이 걸 반반. 알아야 네. 돼요. 음.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 안 하신 분은 어떤 분들은 내가 가정부로 일했어도 한 달에 3,500불은 벌었다. 네. 근데 돈은 벌긴 했는데 나한테 생활비 한 달에 1,500불밖에 안 주고 나는 돈을 만져봤다 막 이런 분들도 예,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결혼은 충실하게 가정을 서포트해야 될 도덕적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 내가 그 일을 한 거에 대한 대가를 나중에 월급처럼 계산해서 받는 이런 계약도 네.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렇지만 벌은 없구나. 모든 재산이 명의가 내 이름으로 안 돼 있더라도 네. 반은 클레임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정말 시간이 짧은 게 네. 좀 아쉽고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인정 네. 종합법률사무소에 연락하시면 되겠어요. 전화번호가 213-738-0928 213-738-0928로 문의하셔서 저는 요거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생각을 좀 깊게 하셔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해야 되지 않나. 효율적인 예,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오늘도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제인정 변호사님 나오셔서 정말 저희가 몰랐던 거, 네. 꼭 알아야 될 진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시간이 다음에 또 아쉬웠지만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습니다.